네, 화요일에 주상전화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도 원전주인데 네네. 이게 물려갖고 굉장히 고생하다 지금 이제 올라오거든요. 네네, 어떤 그래서, 종목일까요? 네, 에노토크인데요. 네. 네, 매수가가 높아서 11,800원이거든요. 네네, 비중은요? 20%요. 20%요. 네, 시청자님. 네. 그래도 어저께 상한가 찍고 오늘도 좀 네. 급등이 나왔네요. 네, 고민되시는 네. 부분이 어떤 걸까요? 그래서 목표가 어느 정도 올려나 좀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 올려나 안 그러면 그 저항 때나 목표가 1차, 2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떤 선택을 내려주실지 두 분의 팻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중립,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원전주 탑픽으로 꼽아주시기도 하셨고 네. 에너토크도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거래량이 오늘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또 21%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부근이 11,600원 부근이 저항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부근까지 오면 지금 비중이 20% 정도 되시잖아요. 비중의 절반은 좀 일단은 챙겨 두시기를 절반 또는 이상을 챙겨 두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반기에도 또 다른 수주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체코 쪽 수주는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프랑스 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완벽하게 메이드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바닥권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결과치가 좋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뭐 주가의 탄력이 늦을 뿐이지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떠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간적으로 이제 매수가 부근이 왔을 때는 그때는 저는 비중을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은 좀 챙겨놓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좋은 결과치가 나오고 또 하반기 다른 나라를 통해서 좀 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목표는 14,000원까지 이상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시총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지금 시총이 1,000억이 되지가 않고 주봉상, 월봉상으로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주봉상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장격으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전 관련주에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플랜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약간은 안전성도 챙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모멘텀이 좀 터지게 된다면은 14,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좀 바닥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재훈 대표님이 이제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좀 단기간에 너무 좀 급하게 오른 면이 있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또 시총이 999억 원이네요. 딱 1,000억 원이 채 안 돼요. 대표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오늘 최근 들어 좀 급등을 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에 너무 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매수 단가가 11,800원이라 이게 또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팔자니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딱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 자체가. 근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바닥을 좀 탈피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간인데 보통 보게 되면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한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얼추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크게 욕심을 부릴 자리 때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에너토크가 정말로 찐 수혜를 받아가면서 실적이 막 급증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립 의견을 좀 드렸고요. 목표가로 보게 되면 12,000원 정도 매수가 정도밖에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좀 드렸고 매수가 부근 정도 오게 된다라면 비중을 좀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아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12,000원 막 하고 막 이러면 좋지만 하여튼 매수가 부분에 매일 걸어놓을까요, 그냥.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꼭 좋은 나와야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시청자님. 손실이 컸어서 네. 이제 올라오는 거라 꼭 매도 잘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청자님 고민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에너토크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 저기 칩스 미디어 3만 원에 10%예요. 좀 오래되셨나 너무 봐요, 오래- 청자님. 오늘 너무 급등이 나오긴 오래돼갖고 했는데.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저 미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아.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칩스미디어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홀딩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럼 반도체 쪽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긍정을 조금 생각하다가 들어주셨는데 예. 어떻게 좀 기다려 볼까요?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1년은 네네.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단기로 좀 들어가셨는데 대응을 못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뭐 인텔 쪽에 공급을 한다라는 IP 수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성장을 해 나갈 건데 문제는 과열돼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좀 버티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우선 3만 원 언저리가 참 큰 저항 자리대예요. 3만 원짜리가 큰 저항인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28,000원대 초중반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21선 언저리대가 좀 저항대로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나서 바닥을 만들어 가고서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시장에서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그냥 기존 상태에 있던 비중 그대로 좀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을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한 22,000원 정도 대 만약에 그 정도 때까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비중이 10%예요. 그러면 10% 정도를 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된다라면 평단가가 약 한 26,000원 정도까지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매수가 위에서 즉 약간의 수익이라도 좀 수익이라도 내고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지루하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보유를 하시되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10% 정도 더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미디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재현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오늘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AMD로부터 그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 대표적으로 칩셋미디어,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이 시세가 과연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파운드리 관련된 소식은 이제 딱 기정사실화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TSMC의 기술력보다도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더욱더 좀 이쪽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소식도 있었지만 칩셋 미디어 쪽에서는 또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 오버추어에 대한 가입 소식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글 맵 지도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유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율주행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요. 물론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살짝 힘이 약했습니다. 근데 칩셋 미디어는 이 모멘텀과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이제 기대감 소식으로 같이 좀 동반해서 재료가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비추어 봤을 때
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칩셋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거래량이 확 터져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장기 이평선 61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는 좀 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가온칩스, 칩셋미디어 그동안 반도체 관련돼서 좀 눌림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거의 10%에 가까운 급등세와 추세 전환이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3만 원이라는 매수가 아직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상방으로 한번 기조를 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굉장히 끼가 있고 탄력적인 모습을 잘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3만 원 이상 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한 5% 정도는 좀 챙겨두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섹터별 순환매가 강하기 때문에 챙겨두시고 나머지 5%의 비중을 홀딩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만 원 매수가까지 오면은 조금 비중 조절을 해놓고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칩셋미디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B 생명과학이고요. 네네. 매수가는 원래 18,000 얼마인데 제가 네.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 제가 좀 물타기를 해서 15,700원 정도 그 정도 맞춰놨어요. 네네. 15%고.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걱정했었죠. 네, 어떤 부분이 그럼 고민되실까요? 이거 좀 지금 이제 자꾸 회사에서도 해명하고 해가지고 좀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저희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는지 그게 네.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HLB 주주분들은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네. 중립이시네요. 네,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진양권 회장님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정재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강하게 좀 반등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예. 어떤 대응 전략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1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셔서 15,700원의 단가가 왔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HLB 생명과학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정말 꿈을 먹고 사는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 신약 개발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반등 나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약 다시 신청을 한다 뭐 한다 얘기를 하게 되면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6개월이고 저는 한번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FDA 쪽에서 이게 항서제약 쪽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기업이죠. 미국이 과연 호락호락하게 해줬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진양권 회장이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양권 회장이 정말 될 거라면 주식을 계속 사면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5년 내내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적자에 대한 폭은 점점 더 커가지고 있고요. 그럼 나중에는 다시 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21년도에 유상증자를 단행한 무상증자를 했네요. 21년도에는 18년도에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채를 발행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좀 괜찮은 종목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을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의견 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HBL 생명과학 전략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이렇게 저희 전화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여전히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는데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전략 만들어 드리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556님께서 AP위성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9,50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아, 조금 고점대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운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유해도 될까요? 어떻게 지금 전략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랑은 좀 반대되는 흐름이라서 그러니까요. 약간은 답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는 종목들은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뒤로 밀리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세 전환이 보이지 않다 보니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주항공청도 개청이 되었고 아마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더욱더 앞으로는 좀 강하게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 이쪽 관련돼서 올해 신규 IPO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과 섹터에 대한 확장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저는 좀 좋게 보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국책 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같이 따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이 약간은 박스권에 있지만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121선을 기점으로 해서 항상 반등 기미가 나왔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이 빠져도 저는 121선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대가 16,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어제 좀 61선 터치를 해주고 오늘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와줬는데 일단 이 기조로 했을 때는 저는 반등도 가능해 보이고 2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딱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가격대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내가 기다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의 좀 빠른 종목을 원한다 하시면 지금 매도보다는 2만 원 가격대에 왔을 때는 이제 절반 정도 챙기시고 종목, 다른 종목으로 10%는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AP위성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8518번님, 이수화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매수가가 37,800원이세요. 비중은 30%.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뭐 하이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 하향하는 레포트들도 나오면서 2차전 지수 투심이 좀 무너졌거든요. 이수화학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37,800원에 매수하시면 1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네. 이걸 왜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비중도 30%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그때 한창 핫할 때 매수를 하셨네요. 지금 손절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손절하세요라고 해도 이거 물어보신 분 손절하실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했다라면 벌써 손절을 했을 건데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 구간에 좀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좀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없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이제 횡보를 하는 거예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사람 죽게 만듭니다. 이 기간 조정 자체가. 그러면 다른 종목군도 올라가는데 이건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다른 화학주는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일 건데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월봉상에 20개월 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 자리대가 15,000원대 정도가 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에 왔을 때 내가 좀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할 건지 그때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15,000원까지 가니까 추가 매수해서 물을 좀 낮출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반대입니다. 37,000원대 거의 38,000원에 30%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일부 추가 매수를 해본들 단가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 30%를 매수한다 쳐도 지금 2만 원대 중반 가격대까지밖에 안 됩니다. 단가를 낮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보유를 하시되 15,000원대 그 정도 갔을 때 그때 좀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시 문의를 하시면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손절은 의미가 없다, 추가 매수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간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수화학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SDI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5만 7천 원. 네. 비중은 100%입니다. 100%를 들어가셨어요. 네, 최근에 네네.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한 2달 전부터 이제 아. 2달 전쯤에 이제 그때 들어갔어요. 네, 그때 들어가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 이제 TV 이런데 유튜브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러면서 뭐 계속 뭐 상승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네. 조금 들어갔었는데 계속 이제 물 타고 이러다가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물탄 그래. 가격이 45만 원대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그리고 중립이네요. 네.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만 보면은 참 좋아요. 57만 원, 막 6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중립의 의미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비중을 100%를 넣으셨다는 게 좀 우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좀 급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100%가 좀 마음에 걸려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저도 이제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물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격차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테슬라도 올라오는가 싶다가도 다시 한번 뭐 유럽, 중국 쪽에서 차량 판매가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탄력이 나왔다가도 계속 꼬꾸라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업황에 대한 이런 개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는 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다 좀 집중했던 부분이 뭐였고 또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돼서 이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 쪽에서 또 이쪽으로 사업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전력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면 그와 관련돼서 이제 뭐 LG전자 같은 종목도 AI에 대한 모멘텀을 또 달고 그렇게 탄력이 나와줬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대형주 단에서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ESS라는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더 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이런 기조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안 간다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수 있고 그 기조 안에서 10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좀 답답해지실 수 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섹터, 지금 시장이 좀 주목하는 섹터 쪽에 좀 절반 정도는 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보유하고 내가 만약에 다른 종목은 난 상관없고 그냥 이 종목이 오르냐 안 오르냐만 나는 중요하다 하시면 홀딩의 의견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소각은 워낙 매수가가 높아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네. 대표님, 삼성 SDI는 비중이 100%인데도 일단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긍정의 의미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라도 좀 괜찮다 그런 의미일까요? 100% 예. 매수하셔가지고요. 힘드실 겁니다. 남자세요. 한 방에 그냥 물타기해서 100%. 매수 단가 45만 원대. 그냥 HTS 접어두시고요. 덮어두시고 열지 마세요. 열지 마시고 그냥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많이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매일 주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하게 되면 짜증나고 답답하고 괴로울 겁니다. 매도하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은 다 끝났습니다. 2차 전지 쪽 섹터가 성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두 가지만 놓고 고민하면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지금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전기차에만 2차 전지가 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전제품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2차 전지가 좀 들어가죠. 로봇 쪽에서도 들어간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하다못해 이 핸드폰에서도 조그맣게 배터리가 좀 들어가죠. 활용도는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ESS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성장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삼성 SDI는 과거에서부터 수익성을 좀 추구를 해왔었습니다. 증설보다는 일단 실속을 차렸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셀 업체들보다는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근데 올해부터 공격적으로 좀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실적은 돌아설 거예요. 45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아마 3월 달 48만 원 밑에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지니까 계속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만약에 나는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50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하든가 아니면 나 이 종목 그냥 투자 마인드로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최소 6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잔파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셀 3사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두 분 모두 좀 보유하자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울바이오 파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6,500원에 20%요. 36,0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네. 네, 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한울바이오 파마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그리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이 바이오의 대목인 ASCO를 앞두고 있는데도 제약바이오가 딱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다고 보여져서 일단은 매수가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울바이오파마에서 오늘 미국 기업에서 영노화 플랫폼의 기술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턴 바이오 테크놀로지로부터 세포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플랫폼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도체가 그동안 좀 못 가면서 그 공백을 바이오가 주도주로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좀 예측이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화장품과 식료품, K 이제 뷰티와 푸드 쪽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공백을 채우면서 지금 주도 섹터로 치고 올라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둔화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급이 더 세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재했는데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물론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진정되고 약간의
약간의 추세는 다시 돌려주려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바이오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또 생체 노화 관련돼서 굉장히 좀 좋은 플랫폼인 것 같은데 이런 노화 기술을 땡길 수 있는 또 새로운 모멘텀을 이게 또 향후에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실적 기업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매수가도 높지 않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비중 20% 정도 되신다 하셨는데 보유하고 계시면 매수가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4만 원 이상까지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이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4만 원 정도 왔을 때는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너무 거래량도 많이 붙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좋다. 그럼 절반 정도 챙기고 좀 더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가 좀 저항대거든요. 4만 1,000원 부근. 저희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이상인 4만 원 이상까지도 좀 무리 없다라는 또 긍정적인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꼭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엔젤 로보틱스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뭐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네네네. 아, 네,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줄여야 될지. 네, 조금 알겠습니다. 더. 그럼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유일 로보틱스는 상한가 갔는데 아마 로봇주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좀 소외감 느끼셨을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인가요? 중립이시죠? 중립이. 네. 그럼 대표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지금 고려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거 보면은 로봇주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대표님 중립 의견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우선 신규 상장 기업이에요. 신규 상장 기업인데 우선 신규 상장을 했을 때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보유예수 물량이에요.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그리고 1년 차. 근데 지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1개월 차 보유예수는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차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개월 차와 3개월 차 물량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3개월 차 때에도 보유예수 물량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기술적인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평가를 분석을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수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비중은 32%입니다. 그러면 30%대가 쭉 적다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큼만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로봇 섹터들이 좀 성장을 해 나갈 부분들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엔젤 로보틱스가 수혜를 좀 받을지의 여부는 좀 더 시간을 좀 보내봐야 알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만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마 1개월 차 보유예수 물량이 출회가 된 시점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한 43,000원 자리대까지가 1차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좀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여기 이 구간이 오게 된다라면 분할로 좀 차익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더 추가적인 뭐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짧은 시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꼭 수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네, 엔젤 로보틱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